탑티어 주식방송입니다. 자, 해당 영상 내일 관심 종목, 5월 28일 관심 종목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과 테마를 좀 살펴보면 우선 HMM, 시장 주도주죠. 무조건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 관련, 오늘같이 주도 테마가 없거나 지수가 혹시 하락을 한다면은 이 정치 테마에 돈이 쏠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윤석열 관련주는 단타를 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봐야 될 섹터이자 테마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도 좀 시세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당분간 관련주들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원전 관련, 어제 오늘 좀 시세가 나왔고요. 재료들이 괜찮은 재료들이 조금씩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최근에 돈이 많이 들어왔던 스푸트니크, 메타버스, 디지털 화폐, mRNA, 돈 들어온 종목 쉽게 곱게 죽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당연히 지켜봐야 될 테마라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비 관련, 미중 갈등 관련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우선 HMM, 이렇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차트 모양이죠. 하지만 길게 보면 이제 시작하는 부담 없는 또 차트 모양이기도 합니다. 일단 최근에 시장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MSCI 리밸런싱 편입으로 인해 가지고 장막판에 외인들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그 덕분에 저도 시세 차익을 좀 챙기긴 했지만 어쨌든 당분간은 시장 주도주 역할을 하는 만큼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좀 편하게 접근하는 이유는 바로 프로그램 매매 타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프로그램 매매가 수급주의 전부는 아니지만 적어도 매매 타점을 잡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죠. 특히 HMM은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온 날 어느 정도 종목의 주가를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따라주고 있는 만큼 장중에 프로그램 매수세를 좀 보시면서 매매를 접근하신다면 편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국 RNS, 미중 갈등 히토류 관련 대장주죠. 물론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터리얼도 있지만 최근에 대장주는 동국 RNS입니다. 일단은 미중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점, 또 향후 G7 정상회담이 조만간이 열린다는 점, 재료 일정이 살아있다는 거죠. 다만 아쉬운 점은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이 잽을 날리기보다는 스트레이트 큰 거 한 방씩 날려줘서 이게 좀 이슈를 만들어주면 시장의 주도 테마 역할을 한번 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지만 어찌됐든 좋은 구간에서 잘 버티면서 우상향 차트 모양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좋은 눌림 구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 종목은 분봉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꽃 슈팅을 주고 바로 꽂는 경우가 이렇게 많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종목은 혹시 스윙이나 장중에 매매를 하신다면 시세가 나올 경우 바로바로 수익 실현을 좀 어느 정도 해주면서 가져가시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앞으로 재료 일정이 남아있고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테마인 만큼 조금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전 관련 테마죠. 저는 개인적으로 썩 좋아하는 테마는 아닌데 그래도 관련 기사들이 은근슬쩍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특히 원전 해외 수출 다시 열리나 이렇게 두산중공업 좋은 관련 기술도 나왔고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 관련 사업 협력을 하겠다는 그런 재료가 나오면서 조금 차트에 힘이 실리는 모양이 아닌가 싶고요. 에너터코는 세력주죠. 오늘도 시세가 괜찮게 나왔고요. 한전기술과 두산중공업은 그 수급주인데 특히 이 종목들은 연기금 수급과 외인 수급, 한전기술은 연기금 수급과 기간 수급이 정말 아름답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차트 모양도 이미 신고가 부근에 왔고요. 두산중공업도 조만간 신고가에 도달하는 만큼 수급주인 만큼 프로그램 매매 좀 잘 체크하시면서 접근을 하신다면은 최근에 좋은 재료들이 나오는 만큼 괜찮은 또 공략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 관련 얘기를 좀 살짝 해드리면은 특히 이재명주하고 윤석열 관련 주들이 계속 시세를 분출하고 있죠. 윤석열 전 검찰청장은 6월 달에는 아마도 대권 도전을 선언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윤 총장 입에서 직접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는 약간의 불안 요소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관련주들은 스윙으로 갖고 가기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워낙 시세가 탄력이 좋은 종목인 만큼 뭐 애니능률을 포함해서 덕성, 기존의 대장주를 포함을 해서 최근의 대장주 역할을 하는 위즈코프 등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윤석열 관련주는 뭐 이론의 여지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여권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대선 출마를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이재명 관련주는 뭐 이재명 관련주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여권의 대선 주자죠. 관련 종목들이 탄력이 있는 종목들도 있고 최근에 좋은 구간으로 눌려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좋은 타점 구간에 들어왔다면은 뭐 스윙 종목 정도로 분할 매수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특히 장중에 나오는 지지율이 높은 재료들이 좀 나오죠. 어느 기관에서 조사하면 윤석열, 어느 기관에서 조사하면 이재명, 이런 식으로 세력들이 이런 재료들을 활용하는 만큼 기존에 좀 힘이 있고 탄력이 있었던 대장주들, 에이텍TN 마찬가지고요. 동신건설 이런 종목들 좀 체크하시면서 장중에 수급이 쏠린다면은 단타로 반드시 접근하셔서 뭐 타점을 잡아보신다면 괜찮은 단타 테마군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푸트니크 관련주 휴원스글로벌, 이트론 오늘은 이하전기가 대장주 역할을 했죠. 차트 모양은 휴원스글로벌은 뭔가 좀 해낼 것 같은 차트 모양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나올 재료가 얼마든지 있지만 이게 일정이 정해진 건 아니죠. 단기적으로 나올지 중장기적으로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다만 긍정적인 모습은 여기 이 스푸트니크 관련주를 드라이빙하는 세력들이 화끈하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면은 뭐 스윙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장중에 재료들이 뜨는지 여부를 좀 파악을 하시면서 매매 타점을 잡는 게 어떨까 싶고요. 워낙 끼가 좋은 종목들이죠. 이트론 같은 경우도 어제 시세를 주고 거래대금도 5천원 가까이 터졌습니다. 오늘은 조금 조정이 나온 상황이고요. 좋은 타점 구간. 다만 위아래 탄력이 큰 만큼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한다면 그 폭을 굉장히 좀 크게 하셔서 접근을 하시는 게 뭐 정신 건강에 이로울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스푸트니크 관련 종목들은 끼가 넘치는 종목인 만큼 뭐 당분간은 저는 계속 지켜보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은 이제 OTT 관련 종목들, 특히 OTT 관련 종목들도 좋은 뉴스들이 계속 은근히 슬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뭐 카카오에서 OTT 관련 곳에 250억 투자한다는 이런 기사도 있었네요. 그쵸? 특히 오늘 KTH는 뭐 KT, 에마우스 합병 소식으로 오늘 시세가 좀 나왔는데, 물론 그 합병 소식으로 얼마나 시세를 땡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거래대금이 좀 터졌고, KTH 같은 경우는 요 13,000원, 요 부근을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에 따라 강한 저항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 종목이 우상향을 할지 아니면 더 깊은 조정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OTT 관련 나올 재료들 일정들이 좀 남아 있죠. 특히 손오공은 디즈니 관련 종목인데 좋은 구간까지 내려와서 처음 돈이 들어온 구간이 요 구간이죠. 요 구간까지 내려왔는데 다시 요 구간까지 이제 침입한 만큼 뭐 수익 종목으로 접근하시기에 괜찮은 구간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 OTT 관련주 여러 군데에 엮여 있는 알로이스가 OTT 과거 대장주죠. 오늘도 시세가 좀 나왔고 시간에서도 많이 떴었네요. 또 차트도 이런 구간을 잘 지지해 준 만큼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조금 어느 정도 기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여기 추가적인 재료가 나온다면 더더욱 큰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금 OTT 관련 종목들도 당분간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으로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선익시스템, 한빛소프트, 자이언트스텝, 대장주는 선익시스템이죠. 어제 시세 윗꼬리가 달린 큰 봉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런 종목들이 힘이 없는 종목이라면 이렇게 밑으로 밀리는 게 정상이죠. 근데 오늘 또 이 종목이 이 구간에서 잘 버텼네요. 그쵸? 추가적으로 저랑은 잘 안 맞지만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은 나올 재료들이 너무나 넘쳐나죠.
특히 대기업, 국내 대기업, 내노라는 대기업들이 다 엮여 있고요. 정부에서도 좀 밀고 있는 메타버스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추가 재료가 남아 있고 그동안 돈 들어온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한다면 당연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종목입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까지 좀 눌려준다면은 스윙으로 편하게 접근을 하고 싶은데 이런 윗자리에서 공략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장 출발할 때 분봉을 좀 지켜보시면서 의미 있는 구간을 좀 뚫을 때라든지 의미 있는 구간을 잘 지지해 줄 때라든지 그런 구간에서 매매 타점을 잡으시는 게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고요. 어찌됐든 최근에 돈이 많이 들어온 테마고요. 추가적인 재료가 많이 남아 있는 만큼 당분간은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선액 시스템, 저는 대장주 위주로 좀 관심이 많이 가는데 선액 시스템 위주로 좀 보지 않을까 싶네요. mRNA 관련주 오늘 이현제약이 대장주였는데 단기간로 인해 가지고 시세가 좀 빠진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또 기사가 모더나 코리아 법인 설립이 완성됐다는 이제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이현제약이나 이제 mRNA 관련주들이 모더나 관련주는 아니죠. 하지만 모더나가 mRNA 백신입니다. 국내 정부에서 국산 백신을 만들기 위해 밀어주고 있고요. 여러 가지 관련 재료들이 추가 재료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또 돈이 많이 들어왔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당분간 또 이 종목들 역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차트나 이런 구간은 다 비슷해요. 그렇다면 기존에 좀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 위주로 좀 살펴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 종목을 스윙으로 잡아가려면 좋은 구간까지 좀 내려와 줘야 되는데 일단은 저 같으면 추가적인 재료들이 언제 나오는지 그 기사들을 좀 보고 판단을 할 것 같아요. 특히 장중에 이런 추가적인 재료가 나온다면 그 순간 슈팅이 가능한 만큼 그거에 맞춰서 전략을 세우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 종목들도 역시 만약에 스윙으로 접근을 한다면 큼직한 구간으로 이제 분할 매수를 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입니다. 오늘은 K사인이 시세를 줬고요. 누리플렉스라는 새로운 신규 종목도 나왔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시세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죠. 각 정부에서 비트코인, 가상화폐 규제, 제재를 강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관련된 기사들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비트코인 시세가 앞으로 힘을 내긴 좀 어렵다.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테마는 바로 디지털 화폐다. 저는 오늘 이 디지털 화폐가 한 번 더 조정이 나오길 좀 기다렸어요. 그럼 이런 구간에서 정말 눈 감고 편하게 매수를 하면 어떨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잘 버텼죠 오늘. 아까가 소개시켜드린 관점과 비슷한데 이런 큰 음봉이 나왔는데 보통 비실비실한 종목이라면은 당연히 계속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런 구간에서 버텼다는 게 의미를 둘 수가 있고요. 특히 거래대금이 빠지면서 버틴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세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면은 반사이익으로 디지털 화폐 쪽에 힘이 쏠릴 가능성이 높은 점,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던 KCT, 또 최근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K사인, 또 기존의 대장주 한네트 로지스트, 전부 다 비슷한 차트 모양이고요. 특히 KCT는 신고가, K사인도 역시 신고가에 위치한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서 장중에 같이 움직이는지 오늘처럼 각계 전투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지를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같은 테마로 같이 움직인다면은 대장주 위주로 공략을 하신다면은 앞으로 당분간 디지털 화폐는 뭐 주도 테마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행 관련, 항공 관련, 소비 관련 테마입니다. 오늘 여행사가 돌아왔다. 뭐 이런 관련 기사도 있네요. 이제 정상 근무에 들어간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조금씩 이제 종식돼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행 관련 종목이나 항공 관련 종목들은 더 큰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점을 미리 캐치를 하고 있는지 이 종목들이 수급들이 예사롭지가 않죠. 연기금이라든지 기간수급, 모두 투어도 마찬가지죠. 인터파크는 여행주지만 세력주이고요. 대한항공도 역시 연기금 수급이 환상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트 모양도
최근 1, 2년 안에 고점 신고가 부근에 위치했고요. 아무래도 수급주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1순위로 보셔야 될 테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면 가장 큰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테마인 만큼 수급주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 또 수익 매매를 해서 안전하게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연기금 수급과 프로그램 수급들을 체크하시면서 매매 포인트를 잡으신다면은 그래도 공략하기 쉬운 테마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이 정도 테마와 종목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고 최근에 돈이 들어온 종목들은 다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수가 당분간은 횡보 조정을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너무 위험한 투자보다는 좋은 구간에 내려오는 종목을 수익 매매로 분할 매수를 한다는 접근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장중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날 당일 재료와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높은 테마나 종목을 좀 추려보셔서 공략을 하시는 게 어떠실까 싶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